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쨌건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힘이 나고 자랑 제 방에서나 뭐 하면서 다른 원장님들한테 굉장히 자랑이 되는 어떤 부분이 큽니다. 지난 시간에 분수 가지고 통분 이제 말씀드렸고, 그 4회차 올려주신 어머님들 그때 링크 정리하고 다시 강의안 정리해서 일기 때 했던 통분과 약분 그리고 이제 영상과 그다음에 교환 정리해서 후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제 후기를 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감사히 받고요. 아직 오늘 그걸 못 보내드렸어요.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조금 더 몇 분 보고 하다 보면 조금 미뤄졌는데 오늘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학년 과정의 분수의 크기 비교 부분이고요. 남아있는 분수가 5학년 과정의 분수와 6학년 과정의 분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분수의 더하기 빼기 부분을 다양하게 보셨는데, 더하기 빼기가 있으냐 사칙연산 중에 곱하기 나누기의 개념으로 가겠죠. 그래서 오늘 통분 부분과 여기 부분 살펴보시고 뒷부분 곱하기 나누기 부분까지 쭉 살펴보면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분수의 화면이 너무 안 작나요? 괜찮으시나요? 화면을 좀 돌려드릴까요? 네, 훨씬 좀 나으신가요?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분수의 크기 비교. 네, 네, 분수의 크기 비교하려니까 분모가 틀리면 크기 비교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뭐 하셨죠? 분수의 크기 비교하려니까 여기 안 돼서 통분 개념에 통분하셨습니다. 통분하셔서 통분이다, 통해야 한다, 통할래니까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맞춰보자라고. 최소 공배수로 맞춰보자라고 했고요.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맞췄으면 서로 통하는 개념이다. 왜? 지금 분모에 오는 건 크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로 나눠보자는 약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약속을 서로 맞춰봐야 분자의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크기 비교를 하려면 포인트가 뭡니까? 그렇죠. 통분이죠. 통분. 뭐의 통분요? 분모의 통분요.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분모 통분만 나와 있는데 제가 일기 때 하면서 분자 통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표현은 분자 통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었고요. 크기 비교라고 하면서 크기 비교로 했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이거 분자 통분에서 크기 비교는 기억나시는 어머님들은 1번 한 번만 쳐줘 보시겠어요? 아, 김사장 어머님 기억나세요? 아, 좋습니다. 또 기억나시는 어머님 없으세요? 아, 예, 김소정 어머님도 기억나시고요. 아, 네, 이선영 어머님 멋지십니다. 네네. 다른 어머님들, 신신 어머님도요. 다른 어머님들 기억 안 나세요? 네. 분자 크기 비교해서 했던 거. 분자, 제가 그 선물로 뭐 드릴까 지금 되게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일기 때 거 쭉 했던 영상도 우리 쫙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는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멋지세요. 어머님들 다 거의 기억나시네요. 분자 통분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확실히 교육 열의가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기억나셔서 제가 막 보람이 스승님으로서 보람이 막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네, 분자 통분해서 하는 거
이 유연의 사고의 유연성은 이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우리 표현해 보죠. 이 사고의 유연성은 반드시 아이들하고 어머님들이 이야기를 나눠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10명 중에 9명의 아이들이요. 9명도 넘어요. 100명 중에 뭐 95명? 95명 넘을 겁니다. 한쪽 방향만 생각을 해요. 이 부모의 퉁만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의 유연성을 한쪽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쪽 사고까지 이렇게 사고의 유연성을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오늘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구조도라는 거 있거든요. 구조도. 초1부터 시작을 해서 고3까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걸 한 번씩 연습시키는 이제 훈련 과정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거 들어가면 좀 부담이 돼서 어느 정도 개념 활성화가 되면 여기 부분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보여드리고, 안 되면 제가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이기 어머님들한테 선물로 이런 학습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번 봐야 합니다라는 구조도라는 건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따로 찍어가지고요. 아주 강력한 수학 공부, 아니 수학뿐만 아니라 뭐 사회, 과학, 심지어 예체능까지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공부법의 형태의 구조도라는 거 있으니까 그거는 선물로 따로. 네, 네, 맞아요. 구조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최종적인 결론 내려진 거예요. 아주 강력한 고3 아이들한테 특히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한번 드릴 수 있는 거 고민하거든요. 뭐 드릴까 한번. 그래서 정리해드려 볼게요. 오늘은 지금 분수 크기 비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분자의 성분도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거 3개 나왔잖아요. 3개. 3개가 나왔으니까 하나 염두에 두실 것 중에 하나가, 전체 3개를 한꺼번에 봐도 되지만 이렇게 2개씩 나누어 보는 사고 가지고 해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귀찮아짐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 보다 보면 한꺼번에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양이 커져가지고 거기서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한꺼번에가 아니라 이렇게 2개씩 쪼개서 30으로 통분하고, 2개씩 쪼개서 10으로 통분하고, 2개씩 쪼개서 6으로 통분해서 해보는 거. 이 얘기도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 나눠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 비교는 분모를 같이 맞추자, 소공배수로 맞춰보자 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분까지 하는 거 이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꼭 통분할 때요. 저번에 그 일기 때 그 했던 PPT하고 영상 그거 참조해 주셔서 아이가 직접 이렇게 보면서 해볼 수 있게, 왜 통분을, 왜 약분을 이렇게 하는지, 왜 약분이라는 표현이 왜 모아서 갖고 하는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뭐 크기 비교하고 통분해서 하는 건 해보시면 되겠죠. 혹시라도요 푸시는데 푸시고 잘 안 됐어, 근데 이거 해설 받는데도 잘 모르겠어, 이해 안 가, 그러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개인톡으로 해주셔도 되고, 우리 톡방에서 해주셔도 되고, 질문 뭐 채널톡에다 해주셔도 되고, 질문 주시면 질문 답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자, 여기 이제 필수 예제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1차도 되고요.
자, 이제 분수를 해봤으니까 소수와 크기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겠네요. 5학년 뒷과정인데 우리는 분수도 쪼갠 거고 소수도 작게 쪼갠 개념이네요. 쪼갰는데 필요에 의해서 분수는 표현이 분모와 기준으로 몇 개를 쪼갰니? 라고 나타내는 분모와 그 중에서 몇 개야? 라고 하는 분모와 분자로 구성돼서 분수가 됐고요. 소수는요, 분수 중에서 특수한 경우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된 것을 우리는 십진법을 쓰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표현을 나타내 주는 걸 조금 더 간략하게 나타내고 싶어라는 약속으로 등장된 게 소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분수의 일부분이 소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를 할 겁니다.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를 할 거니까 뭘로 비교하시면 쉽겠죠? 분수로 비교하시면 쉽겠죠. 그런데 소수로 비교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상관없죠. 그래도 상관없는데 요거 하나만 정리하실게요. 요거 하나 보실게요. 우리 2단 중에 2, 4, 8, 16까지는 거의 안 나오는데 16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하나 추천드릴 거 있어요. 하나 추천. 외우라는 얘기 잘 안는데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2의 1, 요거는 이제 지수 부분의 표현이라서 여기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기본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2를 한 번 곱해서 2예요. 요 의미죠. 2에 이렇게 된 건 무슨 의미죠? 이 밑에 있는 걸 두 번 곱할게요 라는 약속입니다. 수학은 약속 약문이라고 그랬습니다. 2의 세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2를 세 번 곱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지수의 형태죠. 그러면 뭐를 추천드리려고 그러냐? 아이들한테요. 2의 10제곱까지는 외워두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수학이 제가 사고력을 높이고 생각력을 넓히는 학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답이 부정확한 답이 나와서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상실되고 그다음에 답이 자꾸 안 맞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고 정확성과 속도가 필요한 어떤 부분으로 가죠. 그러면 정확성과 속도 부분이 필요한 어떤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 2의 거듭제곱, 2의 10제곱까지는 외워놓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9구단 끝났을 때요. 9구단 끝나면서 요거는 2를 몇 번, 10번 가지고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은 같이 그냥 9구단 같이 한번 암기시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뭐 암기시켜 주세요라는 얘기 거의 잘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의 10제곱까지는 암기시켜 주시면 특히 중학교 2학년 과정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갔을 때 지수록이라는 부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지수록이라는 부분 거기 부분 기억나시면 이건 굉장히 유용하게 써 있으니까 꼭 아마 요거 외워놓고 계시면 나중에 아이들이 고학년 됐을 때 엄마한테 되게 고맙습니다 할 거예요. 이건 외워놓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갑자기 요 얘기를 왜 나왔냐? 분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요. 분수 소수 바꿀 때 2가 하나 있잖아요. 2가 하나 있으면 쪼개입니다. 분리하고 믹싱하는 어떤 원리를 쓴다고 그랬는데 2가 하나 보이면 5도 하나 보여서 10 만드는 거. 4가 하나 보이면 2가 두 개니까 5가 두 개 만나서 100 만드는 거. 8은 2가 3개니까 5가 3개, 즉 125가 만나서
천 만드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이렇게 바로 따라갈 수 있다면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까?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2의 거듭제곱을 암기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16까지는 거의 초등학교에도 분수 계산일 때 알지만 2, 4, 8 이거가 분모에 껴서 10의 거듭제곱의 원리, 10의 거듭제곱을 사용해야 할 때 써먹어지는 건 상당히 높은 빈도수가 가는 거고, 이게 눈에 붙으면 계산의 속도가 붙을 겁니다. 계산의 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한번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우리 아이한테 정확한가. 지금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칼럼을. 소책자를 만들어 드리려고 칼럼을 쓰고 있어요. 칼럼의 제목들 중에 뭐 연산이 꼭 필요한지, 그럼 어떤 연산을 해야 하는지, 서술형 부분을 어려워하는데 서술형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다음에 어떤 교재를 추천해야 되는 교재 추천, 실수가 많이 나오는 우리 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요 하나씩 소책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수선했던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면 그건 뭐 소책자 넣어드릴 때 책을 만들어 드려서 솔루션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혹시 아이 지도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어떤 사항이 있으셔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주제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책자 만들 때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칼럼 부분에 기사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소책자 겸 기사로 씁니다. 엊그저께 그 수학과 그다음에 수학교육과 입시 그쪽에 기자단 모집하는데 응모하고 해가지고 정식 기자, 이게 글 쓸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서 기자 이게 영감과 자격증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쓰고 있는데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주제 넣어드릴게요. 지금 요 얘기는 꼭 기억해 놓고 잡으십시오. 잘 잡아 놓으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잘 잡아 놓으시면 역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움이 될 거니까 상당히 유용한 팁이죠. 그래서 사가 보였어요. 사가 보였다면 사가 보인 걸 보시고 뭐가 2가 2개다. 그러면 5가 2개 만날 거야. 5가 2개 만나니까 얘는 몇으로? 100으로 나타내면 쉽겠구나. 그럼 5가 100으로 나타냈더니 어떻게? 이거 한번 바꿔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위에 걸로 볼까요? 5 같은 경우에 25하고 곱해져서 분모는 100 됐으니까 100분의 25니까 0.25 스스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뒤로 갈수록 분모에 있는 10의 거듭제곱의 개수만큼 뒤로 밀려가면 되니까 소수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잡으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오고 2학년 유한수수 부분에서도 활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학년으로 넘어갔을 때 유용한 이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중학교 과정 얘기까지 넓혀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더 한번 정리해서 개별 교재 만들어 드렸고, 지금 필요에 의해서 지금 따로 더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재 받아보신 어머님들은 이렇게 더 알아보기 해가지고 포인트 잘 잡아놨어요. 상당히 좋은 유용한 팁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활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분수와 소수 부분도 같이 보셨습니다. 대전 쪽에서 학원하시는 원장님들이 대전 쪽에 코로나 확진세가 너무 심각해서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전 작년엔 대구가 많이 그랬는데 대전 쪽에서. 좋은 날이 어저께 예약하는데 4시간 만에 예약을 했나 봐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필세제랑 보면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고 분수로 나타내면서 크기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에 보시면서 해보세요. 뭐 여기는 크기 비교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림화 시켜놨기 때문에 보시기가 좀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이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이라는 제목으로 분수의 덧셈을 살펴볼 건데 어떻게 쪼개지겠어요? 지난 시간에 책 보는 방법 말씀드렸죠. 분모가 다른 분수 중에서 진분수, 대분수로 진행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게 뭘로 바뀌겠습니까? 덧셈이니까 이제 뺄셈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뭘로 바뀌겠습니까? 곱셈 바뀌겠죠. 그 다음 나눗셈으로 바뀌면서 책 구성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구성을 그렇게 보시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제목 세웠더니 분모가 뭐한 다른 무슨 분수? 진분수의 뭐요? 덧셈이요. 앞에서 분모가 같은을 빠져보셨으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바뀐 거죠. 다른 진분수. 가장 기초가 되는 진분수. 덧셈이니까 이렇게 4분의 1, 6분의 1 있고 뭐 하자고요? 네,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통분하시자고요. 통분. 뭘로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요. 최소 공배수 얘기는 4학년 과정에 나오고 5학년에서 지금 가르치지만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최소 공배수 기본 상식 있는 걸로 잡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좀 양이 너무 그래서 필요하시면 공부해 보시고 더 질문할 거 있으면 이건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통분하기에서 통분됐습니다. 통분하기. 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받아올림.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구성이잖아요. 받아올림이 뭐한 없는 분모.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받아올림이 있는 분모. 받아올림. 즉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넘어간대요.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갔으니까 무슨 분수? 이렇게 가분수로 할 수도 있고 가분수가 됐으니까 대분수로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결과값에 가분수로 나와 있는 걸 끝내면 고등학교 때 서술형 평가에서 중학교 때 서술형 채점에서 감점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끝까지 바꿔서 이렇게 대분수꼴로까지 나타내 주는 게 보통 부분에서 점수 까고 이런 거 안 하시지만 이런 걸 까다롭게 여기시는 선생님들은 끝까지 대분수로 바꾸는 것까지를 보고 싶어자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습관들을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해력은 상당히 좋고 잘하는데 특히 남학생 아이들 중에서 시험 보면 되게 틀려면서 실수 많이 했다고 그러고 덤벙덤벙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끝까지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 연습할 때 그냥 식만 세워놓고 대충 눈으로 보고 만족해놓고 마지막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실수해오는 아이들 많습니다. 어릴 때 습관을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받아올림이 없는, 있는 해봤어요. 어려운 얘기는 역시 아닌 것 같고요. 통분하는 걸로 이렇게 왔습니다. 통분되는 거, 빈칸 채우는 거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거알아보기에서 또 한번 정리해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모가 서로 다른 진분수를 덧셈하는 방법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네, 통분하시자고요. 통분. 가분수이면 대분수로 바꾸고 약분이 되면 자 이거는 수학적인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그랬죠. 기약분수로 바꿔서 가는 거고 대분수까지 바꿔서 가보시죠 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수가요 되게 넓다고 그랬잖아요. 분수가 되게 넓다.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4개학년 펼쳐져 있지만 어머님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시야를 조금만 넓게 보시려고 했더니 책 구성이 같은 내용을 살짝 바꾸기만 해서 가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시게 된다면 그 시야를 아이들한테 표현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구성하는 어떤 구성 포인트를 좀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내용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역시 그림의 포인트를 더 드리려고 구성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림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2분의 1은 이쪽, 7분의 3은 이쪽인데 7분의 3은 이쪽인데 얘를 섞어서 14개로 이렇게 섞어봤더니 이쪽은 윗부분으로 그다음에 7분의 3은 이렇게 그런다면 결국 2개 중에 1개 쪼개는 거, 7개 중에 3개 쪼개는 게 14개로 쪼개지면서 칸 채워서 하는 거. 아이한테 이렇게 어머님이 빈칸 그려져 보고요. 칸을 나누지 마시고요. 빈칸 그려져 보시고요. 여기다가 분수를 쪼개기 하는 거 한번 시켜보시면서 종이에다 이렇게 쪼개기 하는 거, 그래서 더하기 하고 빼기 하는 거, 뭐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그런 부분을 종이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몬테 같은 경우는 교구를 이용해서 하는데 교구도 비싸기도 하지만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몬테 했을 때의 느낌과 종이로 이렇게 하는 거 느낌이 틀린다고 그래서 뭐 제가 몬테가 좋다 안 좋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몬테 되게 좋은 거죠. 비싸잖아요 좀.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들 주로 이렇게 1차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그림으로 하는 거 살펴보십니다. 자, 이제 아까 뭐였죠? 분모가 다른 진분수였잖아요. 이제 또 나왔잖아요. 분모가 다른 대분수 나오잖아요. 덧셈. 템플릿 같이 느껴지는 거가 보이시나요? 혹시 템플릿 같은 느낌? 아,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틀을 놓고 뭔가 한 개씩만 빼고 바뀌고 치환되고 하면서 새로운 거 확장되지는 거. 내용은요. 대분수니까 이렇게 대분수 뭐와 뭐로 믹스잖아요. 믹스트. 섞여 있는이니까 이 섞여 있는 내 자연수 부분과 그다음에 진분수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머님 생각이 맞아요. 섞여 있는 거니까 뭐 해주고요. 분리해주고요. 분리해줬으니까 이제 같은 종류씩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다음에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나는 이거 분력이 싫어서 그냥 한꺼번에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럼 이건 섞어서 분리보다는 더 늘린 거니까 이건 오히려 믹싱했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래서 뭘로? 아예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어머님들이 이해 가셨으면 이제 아이들하고 할 때 답을 미리 던지지 마시고요.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분리해봐서 같이 묶어보는 시도, 그다음에 믹싱해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고척해서 계산하는 방법들. 아이 입에서 나오면 되게 좋습니다. 뭐 시간이 좀 갔지만 뭐를 하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끼냐면요. 저희가 한국사를 론칭하거든요. 한국사.
그래서 오늘 초등 2학년 친구하고요. 한국사 부분을 토론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이제 저희 원의 아이 하나, 대치동 아이, 신림동 아이, 그다음에 저기 인천 아이에서 전국에 한 6명 정도 아이가 모여가지고 한국사를 토론 형태로 진행하는 걸 해봤거든요. 고조선의 8조법까지 기억나시나요? 고조선의 8조법? 우리는 달달 그냥 외웠는데 고조선의 8조법을 가지고 미리 유튜브도 보고 책도 찾아본 다음에 기본 지식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섭렵해오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자의 어떤 Q&A식으로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어떤 토론 형태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봤더니 역사를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아이들도 한 번 듣고 기억이 엄청나게 있어서 이 한국사 부분 조금 더 실습해보고 정리가 되면 우리 어수선했던 어머님들한테 제일 먼저 한번 소개드리는 시간도 역시 가져보겠습니다. 할 건 많고요. 너무 다양하게 그렇죠. 근데 공부의 메커니즘은 자꾸 이제 교육에 관심 있는 어머님이 늘이시다 보니까 우리 어수선 어머님들이 교육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비대면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돼서 줌을 통한 교육이나 유튜브를 통한 교육들 많이 좀 편하게 들으실 건데 강의하시는 분들의 좀 뭐랄까 영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과학이 됐건 역사가 됐건 대부분의 강의하시는 분들의 좀 특징적인 어떤 부분이 요즘은 주입식 공부의 암기식이 아닌 뭔가 생각을 넓혀가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 방법론은 정해진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가 이제 서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날 더운 날, 중복날 가족들하고 치킨 드시는 거 좀 미뤄 드시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보셨던 거, 방금 해봤던 거 연습해 보시는 거 연습. 가급적 연습은요. 어머님들이 너무 개입해서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시켜봐 주세요. 시켜봐 주시고 서문에 한번 넓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 실수는 갖고 싶은데 실수 어떻게 잡을는지 정말 깝깝해요. 정말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여기 6문제 나왔으면 채점은 꼭 어머님이 해주시는데 만약에 1개 틀렸다 그러면 1개 틀렸다는 얘기만 해주시고 원어해 주지 마시라고요. 어떤 거 틀렸다는 거는 표현해 주지 마시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주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해버리면 아이가 실수 나온 부분을 고칠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이런 필요성이 느껴져야 뭔가를 합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해가지고 3주, 4주차인데 지금 9.8kg까지 뺐다가 도저히 안 되기 힘이 딸려 안 되기 좀 먹었더니 지금 한 7.5kg 정도 4주 만에 감량했거든요. 제가 왜 감량했냐면 막 당이 생기고 이게 너무 여름인데 힘들고 그래서 했더니 이 동기부여였던 부분만 만들어지면 필요성에 처음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그 동기부여를 유지를 시켜줬더니 저 요즘 틈만 나면 막 운동하거든요. 유튜브 찾아서도 따라서도 하고 어플도 따라서도 하고 쉬는 시간 되면 저기 아이들 그때 하면 창피하면 화장실 가서 다리 몇 번 들기도 하고 그게 공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필요성을 만들어주고 동기부여를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스승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의 스승님들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이건 잔인하면 잔인하지만 어떤 거에 틀린 거 표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줘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또 뭐 오은영 박사님이 뭐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억지 너무 과한 칭찬도 아이를 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칭찬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시도 한번 해줘 보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실수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떤 거에 이렇게. 그래서 100점 만들기 있어요. 100점 만들기 3개에서 4가지 정도. 요거 역시 소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무료 강의 때 화요일날 무료 강의가 요번 주에는 진행을 내일 그 특강 때문에 못했고요. 원리 30 제가 해드린다고 그래서 원리 30 끝나고 나는 건 아니면 중간중간에 너무 원리만 하면 좀 재미없고 힘들면 이런 것들 넣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어수만 끝났다고 딱 하지 마시고 화요일날 무료 특강 같은 경우 참여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은 그 화요일날 무료 특강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시간상으로 훨씬 더 크기도 하거든요. 자, 또 패턴 보실까요? 보이시죠? 분수가 아까 R은 똑같았잖아요. 분수의 뺄셈이잖아요. 그럼 여기 분수 자리에 뭐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분수 자리에 치환돼서 들어오겠죠. 무슨 분수? 진분수. 무슨 분수? 대분수. 가분수는 왜 안 들어오죠? 가분수는? 가분수는 진분수와 대분수를 매개시켜줄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이 있면 돼요. 매개의 역할이 있면 되잖아요. 대분수 하면서 따지기 때문에 굳이 가분수를 안 따져도 대분수를 되잖아요. 그래서 가분수는 거의 빠져 있는 겁니다. 템플릿 같이 보이시죠? 네, 그거 이해가 되시면 제목 보시라고 그랬어요. 제목의 흐름에 이렇게 보시면 제목만 잘 읽어도 책 거의 독파가 되는 겁니다. 속독이 다른 게가 아니고 키워드를 잘 찾아내시고 키포인트를 찾아내시는 게 속독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 이 제목을 잘 보는 습관, 제목을 통해서 이 주제나 또는 본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의 어떤 글을 소화시키는 능력 중에 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독해력 부분에. 참 독해력 나. 독해 어떻게 잘하고 계시죠? 독해 그거 이제 거의 이제 무료로 드리기로 한 거. 네, 네. 괜찮으시죠? 강선영 어머니 어떠세요? 아이가 잘 따라와요? 아, 예. 네, 민호님도 잘, 예, 예. 아이가 잘 하고 있고요. 네. 아직 2학년이라서 PC를 다룬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 네, 이제 어휘라든지 이제 네. 본문의 중요한 부분들을 문제에 표시되었던 걸 또 다음 장에서는 문제가 가려지고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해내려고 메모도 하고, 예,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머님. 그 기억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단기 기억을 잡고 있다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그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대단히 유용한 훈련인데 그런 부분, 이제 PC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그래요. 뭐 도구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줘야 하나 늦게 해줘야 하나 뭐 예, 덕분에 타자 연습도 요즘 동기부여가 돼서 틈틈이 하더라고요. 재밌어 합니다. 좋습니다. 와, 우리 민은 어머님도 오 맞아요.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하면 도움 많이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소리 내면서 할 때 또 독해력 부분에 굉장히 조금 나중에 저해 요소 중에 음독 부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으면서 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그거를 적절히 조금 잡아가야 합니다. 이 음독하게 되면 글의 속도가 딸려가지고 나중에 속도 부분에서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훈련하면서 이렇게 우선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어머님들 중에 책 많이 읽히시는 거에서 책만 많이 읽히면 독해력이 산다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오해인지 아시죠? 특히 문학책을 너무 많이 읽히면 비문학책이 아니라 문학책을 너무 많이 읽혀서 독서에 편식이 생기면 비문학책은 조사 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객관화된 자료를 잡아가야 하는데 이 문학책에 너무 길들여진 아이들은 비문학을 읽으면서 자기가 결론을 유추하고 상상해버리는 어떤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책 잡아주실 때 딱딱하고 좀 힘들지만 좀 비문학 책과 문학책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 그리고 이런 훈련 부분 했을 때 좀 이런 훈련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좀 보시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나는 별로 초반에 해보고 안 해봤는데 다른 어머님들은 잘 해보는 것 같아라고 느끼셨다면 아직 시간 괜찮으니까 3분의 2가 간 거고 3분의 1 아직 남아 있잖아요. 3분의 1 조금 더 잘 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 제가 유료로 돈 내드린 겁니다. 공짜 아니었어요.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하여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역시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계산은 아까 뭐 똑같이 덧셈하고 똑같네요. 덧셈하고 똑같아요. 다만 뺄 뿐이죠. 뺄 뿐이네요. 뺄 뿐이고 이 빼는 거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마이너스 개념이 없잖아요. 중학교 때 가서 중학교 때 가가지고 중1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를 이해해서 그 정수의 계산 또는 유리수의 계산에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양의 값만 나오다가 갑자기 중학교 갔더니 음의 값을 표현해야 하는 어떤 부분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선 이렇게 크게 비교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1기 때 역시 어머님들하고 정수 계산하는 거 하면서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음수의 계산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양수와 음수가 만나서 더하기 빼기가 됐을 때 또는 곱하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해드렸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몇 가지 여기 정수 계산하는 거 찾기가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통으로 제가 드려가고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는 통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이 주제별로 하나씩 잘라놨거든요. 주제별로 하나씩 잘라놔서 방금 요거 같이 정수의 계산 또는 통분 이렇게 주제별로 하나씩 나눠놨으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통분하고 약분 정리해서 보내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번 보충이 잡히면 보충은 한 달 뒤 정도로 따로 본다고 그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어수만 2기 마무리하면서라고 후기 하나 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1기 때 필요했던 부분들 이제 지금 저쪽 유료로 올라가는 거 있는데 그 소장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저기 1기 때 했던 거가 기간 지나서 빠지더라도 2기 어머님들이 소장해서 그 기간에 상관없이 보실 수 있도록 연구인은 아니고 하여튼 좀 기간을 넉넉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2기 선물 때 1기 때 했던 영상들 쭉 정리해서 리스트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곧 유료에서 올라가는데 그게 하나당 거의 5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되니까 상당히 돈으로 치면 값어치가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기 마치면서 해가지고 습겸하고 후기 잡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정리해서 쫙 보내드릴게요. 자, 주제별로 하는 거 이제 보시고 계산은 제가 이거 넘어가면서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던 부분일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앞에랑 같은 맥락에 그래서 공부의 흐름을 이렇게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공부는
이렇게 줄기 잡고 당겨야 돼요. 그러면 감자에 이렇게 줄기 식물이기 때문에 달려있는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이 줄기를 잘 잡고 당기면 갑자기 확 당기는 게 아니라 잘 잡고 천천히 당겨주면 감자들이 쭉 딸려올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좋고요. 그러려면 제가 일기 때는 어머님들한테 개념어를 중시하는 말씀을 막 드렸는데 이기는 우리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상을 갖고 해석하는 것 갖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대분수의 뺄셈입니다. 이렇게 그럼 3기 때는 이제 창의사고력, 생각 능력을 갖고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대분수의 뺄셈입니다. 자, 여기도 받아올림이 없는, 받아올림이 있는. 보이시죠? 그럼 보이시죠? 보이셔야 돼요.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대분수 뺄셈, 대분수 뺄셈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더하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뺄셈을 따로 가시면 안 돼요. 받아올림이 없는 제 분모가 이렇게 해놓고 뺄셈을 따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이거 할 때 뭐가 나왔었냐면 덧셈 부분에서 이 뺄셈 부분이 뺄셈 부분으로가 아니라 덧셈 부분에서 등장이 돼야 합니다. 덧셈. 내용은 똑같은데 덧셈이 뺄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덧셈할 때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나눠서 계산해 보셨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해봤잖아요. 그럼 같은 거잖아요. 그거가 공부 덧셈이 따로 뺄셈이 따로 아니잖아요. 덧셈이 따로 뺄셈이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노니까 아이들은 공부량이 되게 많다라고 느껴요. 공부량이 많다라고 느끼면 되게 부담스럽고 싫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괜찮잖아요. 같은 거야. 같은 내용인데 다만 앞에 건 더하기고 여기서는 다만 빼기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거부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내용적인 얘기는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똑같은 내용의 반복의 얘기가 다시 여기서 어떻게 보이시죠? 책의 제목 보이는 거 보이시고 우리 아이한테 좀 덜 질리게 하는 공부 방법 이렇게 하는 거 보인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는 1차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분수 3개, 세분수를 지금 분수 2개만 했는데 분수 3개 해보래요. 분수 3개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한쪽에는 복날이라고 우리 아이한테 치킨도 시켜주고 피자도 시켜주고 족발도 시켜주고 라고 해볼까요? 너무 군침 도는데 셋 다 시켜줬는데 아이가 한꺼번에 그걸 3개를 한꺼번에 먹으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따르죠. 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먹으려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삶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뭔가 2개씩 먹고 아니면 한 개씩 먹으면서 내가 음미하면서 먹으면 되는 것 같이 숫자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더 쉬운 것들끼리 나는 어려운 것끼리 하고 싶어요? 그럼 어려운 것끼리 아니야 나는 쉬운 거를 통해서 어려운 거로 넓혀가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취향에 따라서 그래서 2개씩 묶어서 먼저 계산을 해주고 통분해서 계산된 거를 다시 마지막에 통분 한번 더 해주고 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56으로 통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미가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분수의 계산 어떻게 하자고요? 2개 하고 2개 계산하고 그리고 나머지 1개가 더 붙어서 계산하자라고 생각해 보시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역시 문제 풀이는 보시면서 아이가 혹시 틀리는 부분 있으면 어디가 틀리는가 꼭 봐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뭐가 됐습니까? 네. 덧셈, 뺄셈이 된 거죠. 덧셈, 뺄셈이. 그러면 이제 뭐 곱셈 나와야겠잖아요. 나눗셈 나오고. 자, 곱셈까지는 빨리 정리를 해서 드려보고
나눗셈 부분을 남겨놓고 만약에 그러면 나눗셈 부분 갖고 보충 잡고 앞에 거 질문 잡고 그런 시간으로 잡겠습니다. 8월 말쯤 한번 그렇게 잡는 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뭐 필요하신 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곱셈이에요. 곱셈이니까 곱셈도 이제 제목 봐보세요. 제목. 분수와 자연수를 곱하세요. 자리만 바뀌었더니 자연수와 분수를 곱하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 무슨 원리일까요? 이런 건. 네. 곱의 원리라고 표현을 해보면 되겠네요. 곱하기. 곱의 원리에서 2 곱하기 3이 3 곱하기 2랑 같은 걸 해봤던 것 같이 여기 역시 이렇게 해도 되겠군. 같은 내용인데 자리만 바뀐 거다. 그런데 자리만 바뀌어도 우리 아이들이 생소하게 느끼면서 어려워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요거 같다라는 거 아이들하고 보시고 네. 자, 이제 또 제목 따라가 볼게요. 제목 따라가 볼게요. 분수와 자연수인데 진분수에다가 자연수 곱볼게요. 그럼 이제 진분수가 뭐로 바뀔 수 있죠? 네,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뭐로? 대분수로 여기 대분수로 자리 부를 수 있어요. 자연수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바꿀 거리가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곱하기를 할 거니까 뭐 이제 약분. 앞에서는 통분만 생각했는데 이제 약분 생각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고의 확장이 늘어났네요. 약분, 약분. 9분의 5와 3을 약분하는데 3을 약분하는데 이거 은근히 9분의 5 곱하기 3 할 때요. 3을 여기다 곱할 건지 밑에다 곱할 건지 처음에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1분의 3으로 분수를 만들어 주십시오. 같은 분수끼리 자연수는 다 분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분모가 1이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같이 분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진분수 자연수에 약분되면서 정리될 겁니다. 자, 대분수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분수 자연수.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대분수 자연수일 때는 꼭 주의하실 게 분리하면 더 불편하잖아요. 왜? 이렇게 분리했더니 배분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를 한 다음에 네. 자연수를 곱하기 전에 이렇게 무슨 수로 가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곱하기 해주면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배까지 가면 아이들이 헷갈려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여기 나와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그림 나와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한번 살펴주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곱하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점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분수 자연수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하나 보세요.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 대분수와 자연수를 곱셈할 때 주의점. 대분수와 자연수를 곱하기 할 때는 대분수 상태에서 약분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대분수의 상태에서. 이거 선생님 뭔 말이에요? 이거 뭔 말이죠? 1과 여기 같이 9분의 2 있는데 곱하기 3을 할 때 3만 여기 곱해주는 이렇게 1과 9분의 6가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대분수 상태에서 가지 말자 이 소리입니다. 이런 오류가 생기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곱하기를 역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역시 정리해 주세요. 필수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1차 확인에서도 정리하시고 이제 자연수하고 분수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자리만 바뀐 꼴입니다.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자리 바뀌어서
이렇게 곱하는 약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분을 다 약분이죠. 약분 다 약분이죠. 약분. 그래서 자연수와 진분수니까 자연수와 대분수 곱하기 하는 거 가능하겠네요. 같은 내용의 얘기입니다. 자리만 바꿔봤어요. 왜 자리 바꾸는 걸 이해했을까? 필요에 의하니까 나왔겠죠. 필요에 의하니까 아이들이 고배 원리였던 부분으로 그 자리 바뀜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곱하기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곱하기를 살펴보고 계세요. 곱하기는 뭐에 신경 써라? 약분에 신경 써라. 약분요. 이제 자연수가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나오겠잖아요. 진분수의 곱셈, 대분수의 곱셈. 뭐는 빠져 있다고요? 자꾸 여기에 가분수는 빠져 있다고요. 세분수의 곱셈. 아, 아까 선생님이 덧셈 했던 거하고 같은 패턴 아니에요? 아, 같은 패턴이라고요. 곱셈을 하재요. 진분수끼리 곱셈을 하자입니다. 곱셈. 그러면 어떻게? 아, 지금 이렇게 분모하고 분자하고 따로따로 분모하고 분자하고 따로따로 단위분수가 뭐였죠? 분자가 1인 걸 단위분수라고 그랬죠? 단위분수니까 분자의 곱은 항상 1이 되겠네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표현 한번 보실까요? 단위분수를 곱하면 처음 것보다 작아진다라고 나왔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까? 네, 분수라는 건 나눠준 건데 분수를 또 쪼개서 또 나눠줬기 때문에 작아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외우지 말고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기 해서 계산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가 됩니다. 약분의 포인트가 됩니다. 약분의 포인트.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곱하기 나온 거가 왜 3분의 1 토막씩 이렇게 6분의 1 했는데 그중에 다시 3토막 또 나누니까 여기만 나오는지 그림으로 한번 설명 주시라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거기까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이제 대분수의 곱셈 가능하죠. 대분수의 곱셈 가능합니다. 자, 앞 내용 똑같다고요. 뭐라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뭐를 바꿔서 가분수로 먼저 바꾼 후에 그렇게 가자라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분수끼리 그림 이용해서 하는 거 있으니까 이해하시기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시기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대분수 있는 거가 혹시 또 유형, 필수, 1차 확인 학습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세 분수 곱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다 뭘로 바꾸고 다 가분수가 아니면 가분수 또는 진분수로 바꿔주고 뭐에만 신경 써요? 약분에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약분에 포인트를 두고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의 계산하기라고 해보면 되겠네요. 요 표현은 의미 있죠. 대분수 있으면 가분수로 반드시 고쳐서 해야 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유형 학습, 필수 예제, 1차 확인 학습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고 났더니 이제 나눗셈 남았어요. 제가 이거 같은 패턴이니까 10분 정도만 더 뽑아도 이거 뭐 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어머님들 한 달 뒤쯤에 그 얼굴 뵙고 궁금한 것도 나눠드리고 여유를 갖고 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 싶어서 제가 나눗셈을 남깁니다. 나눗셈을 남길 테니까 여기 곱셈까지 한번 쭉 정리 곱셈까지 정리 잘 하시면 3, 4, 5 6학년 과정까지 됩니다. 나눗셈 보고만 하면 되니까 4개 학년의 과정을 하는 거니까 요번에 한번 잘 해놓으시고 요번 잘 해놓으셨다가 학년에 맞으면 학년에 맞는 대로 아직 학년이 좀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 그러면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게 3학년 분수 들어갈 때부터 쭉 대통으로 6학년까지 한번 이렇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왜 제목으로 잘 따라가면 별거 아닌 거가 느껴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곱셈까지 정리하고요. 8월 말쯤에 나눗셈 시간에서 어머님들 다시 얼굴 한번 뵙고 그리고 폼 들여가지고 구글 폼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자, 몇 가지 이제 안내 드리고요. 5회차 수업 마무리하고 보충은 8월 말에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각 방에 후기 정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4회차 수업하고 5회차 수업 때 드리기로 했던 1기 때 했던 영상들하고 교환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독해 지금 제가 7월 한 달 말씀드렸었으니까 7월 한 달 독해 지금 하고요. 원래 그 비용보다 연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 한번 다시 안내해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3기 만약에 창의사고력 과정에서 가게 되면은요, 2기 하셨던 어머님들한테는 30% 정도 할인돼서 갈 수 있는 어떤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신청 어떤 부분은 뭐 다시 안내 드리는데 다른 방들 어떤 부분 때문에 1기 때 했던 가지고 50%까지는 조금 그렇고 30% 할인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2기 할 때는 어머님들이 1기 때는 많이 이제 계셔서 이렇게 순위 나눠봐가지고 우수상 드리고 했는데 2기 때는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그거는 나누지 않고 그냥 모두 우리 어머님들이 다 열심히 잘해주셨던 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드립니다. 분수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언제든지 AS라면 AS를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잘 챙겨드릴게요. 다섯 번째, 칼럼 아까 말씀드린 주제별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수책자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밖으로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드리는 거 그런 거 내용 정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후기 잡아주시고 제가 구글 폼 해가지고 드리면서 할게요. 한 달 한 번 연장된 것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2기 분수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어머님들하고 2기 지금 분수 과정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수업을 해서 제가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의 충만함과 인사이트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너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필요하신 거 말씀 주시면 저한테는 1기가 했던 어머님들이 거의 2기를 해주셨고 여수만 쭉 가고 있는 어머님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렇습니다. 화요일날 무료 특강 해주 있는 거 거의 안 빠지고 하려고 하니까 무료 특강도 잘 활용하시고 소책자 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이준 원장님이 영어 제가 수학해서 자료 좀 드리는 거에 신경 쓰려고 하니까 자료들도 많이 가져가시고 하여튼 어머님들이 훌륭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스승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들 8월 말에 보충하면서 뵙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님들. 후기 작성해 주시고 통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영상 정리해가지고 바로 오늘 속보에다 올려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주의하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